외과적인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했지만 혈액이나 장기를 통해서도 전이가 될 수 있어서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처럼 속이 많이 울렁거리고 약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만큼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MTX랑 독솔루비신이라는 약물을 가슴에 어떤 장치를 달아요. 케모포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만 약물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독성이 강해서 일반적인 혈관에 넣으면 화상을 입는다 하더라고요. 녹거나. 아무튼 그렇게 치료가 시작돼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6사이클을 계획을 잡고 치료를 했어요. 이제 사이클이 뭐냐면, 약이 2개였잖아요. 그 MTX는 4시간짜리고 독솔루비신은 12시간짜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하루 정도를 그 약을 맞고 퇴원을 해서 2주 정도 다시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반복하는 걸, 그렇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게 6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 항암 치료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한 사이클 그냥 넉넉하게 한 달 잡으면 돼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케모포트 아직도 있는데, 여기 케모포트에 바늘을 꽂거든요. 그래서 이제 링거처럼 여기 꽂아서 1차 사이클 제일 처음에 이제 MTX 맞았죠. 처음에 아무 느낌 없었어요.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한 30분, 1시간 있다가 갑자기 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토를 했어요. 그 후부터는 속이 엄청, 그 약이 투여되는 시간까지 계속 울렁거리는 거예요. 되게 심한 멀미. 몸을 뒤척이고 옆으로 누웠다가 앉았다가 다시 토하고, 토도 1시간 간격으로 계속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당연히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속만 계속 따갑고 코도 따갑고 막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약은 4시간 투여니까 4시간 투여 지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빨간 약이라고 하는 독솔루비신을 맞아야 되니까, 그건 또 12시간짜리인데 독성이 되게 강한 거래요. 그거 맞자마자 바로 토하고 진짜 괴로웠어요. 뭐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괴롭다는, 그냥 그 12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처음에 그 버틸 수 있겠지라는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속이 안 좋은데, 아무튼 그거를 맞잖아요. 다 맞았다 치고 링거를 몸에서 빼요. 이제 그때는 수액을 맞아요. 수액을 맞는 이유는 이제 혈관에 있는, 그리고 간에 그 항암 약품을 또 씻어내기 위해서 맞는 건데, 저는 몸에 항암약이 없어지면은 좀 다시 바로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은 하루 맞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 갈아 만든 배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 3분의 1? 그러니까 반 모금 정도. 그거만 일주일 동안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은 계속 빠지고, 몸 힘은 더 없고, 다리 수술해도 굽히는 거나 그걸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힘은 아예 없고, 계속 누워서 핸드폰 보는데 핸드폰 볼 힘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그 손잡이에 팔 걸쳐놓고 손목 꺾여가지고 핸드폰 잡고 그냥 유튜브만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하루 맞고 퇴원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 3, 4일, 뭐 길게는 한 5일 정도 좀 더 누워 있다가 다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부산으로 본가로 내려가서 또 2, 3주 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집에서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게 배가 안 고파요. 입맛이 없는 것도 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다이어트 할 때 항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때 정신적으로 타격이 왔어요. 항암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타격이 왔냐면 제가 정신약도 같이 복용을 했거든요. 그 우울증 약이랑 그 다음에 뭐 중추신경인가 뭐 기억 안 나는데 약 2개가 있었어요. 그걸 왜 먹었냐면 이제 제 정신 컨트롤이 안 돼요. 뭐냐면 보통 이성을 가지고 절제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성인이 되면 그런 참을성이 생기잖아요. 화가 나도 참고 짜증 나도 참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갑자기 짜증이 나면 막 발버둥을 쳐요. 갓난아기가 진짜 생떼 부리는 것처럼 제가 침대를 팍 치면서 짜증난다면서 막 끙끙 앓았거든요. 전 그걸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당황해가지고 간호사 부르고 처음에 그 간호사가 진정제를 좀 놔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원래 항암 치료하는 분들 한 80%가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항우울제랑 불면증도 와가지고 그 약을 같이 복용을 했어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잠을 안 자려고 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왔어요. 아무튼 그런 부작용도 따랐고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겪었던 부작용이 뭐 있냐면 일단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구토를 계속하고 이게 내용물이 없어도 그냥 액체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계속 토하거든요. 계속 토해서 아무튼 구토하는 거랑 그 다음에 침이 저는 계속 나왔어요. 이건 사람마다 부작용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침이 계속 나왔어요. 그 침이 보통 삼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처음에 삼켜봤는데 무슨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입안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차요. 한 3분의 2 정도 침이 계속 차요. 처음에 삼켰다가 이게 속이 원래 니글거린 상태에서 자꾸 그런 게 들어오니까 토를 더 자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뱉어야겠다 해서 그 휴지통 같은 거 하나 더 구해가지고 계속 뱉었어요. 진짜 계속 뱉었어요. 처음에 한 며칠은 참고 삼켰는데 그럴 때마다 토를 더 하니까 차라리 뱉는 게 낫겠다 해서 뱉었죠. 이거는 항암 6사이클 끝나고도 한 달하고 2달 정도 더 했어요.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저는 후유증으로 남을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어져서 다행이었고 또 있었던 부작용은 뭐 짠짠한 게 많았어요. 그 설사가 계속되고 배가 아픈 거 그리고 오한 그때가 제가 치료받을 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저는 그 침낭 같은 거를 입 덮고 담요 덮고 이불 덮고 총 3겹을 했는데도 추웠어요. 그래서 같은 제가 2인실이었는데 같이 있었던 그 치료받았던 환자분들께 되게 죄송한 게 에어컨을 거의 못 틀었어요. 틀어도 약하게 틀거나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끄고 진짜 추워가지고 몸이 덜덜덜 떨려요. 떨려가지고 저는 근데 부작용이라 해서 딱히 방법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덮는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부채질하고 덥다고 창문 열고 하는데 저는 창문 닫았고 최대한 따뜻하게 하려 했는데 뭘 해도 춥더라고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몸에 힘이 없는 거 치료가
진행되면은 몸에 힘이 없고 밥을 못 먹으니까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보통 손발톱이 이제 간이 약해지니까 그게 이런 약간 멍들거나 가로줄이나 세로줄이 생긴다는데, 저는 그게 생겼긴 한데 발톱 두 개가 빠졌어요. 그냥 쑥쑥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잡아서 뽑았어요. 그 발톱도 빠졌고, 또 이제는 그때 좀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핸드폰에. 한 열 몇 가지, 15가지가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만큼 빨리 잊고 싶었나 봐요, 머리에서. 워낙 힘들었으니까. 제가 그 6개월, 치료받는 6개월 동안 진짜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항암 치료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머리 빠지고,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간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독성이 들어오면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이 그걸 해독하기엔 좀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내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내염이 그냥 조금 짜잘하게 생기면 상관없는데 되게 큼지막하게 또 약간 목구멍 쪽에 생기다 보니까 말도 힘들고, 그나마 어떻게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힘들고, 그게 사이클 주기마다 생기는 그 패턴이 아예 머릿속에 저장돼 보니까 이때쯤이면 또 구내염 생기겠구나 하면은 또 생겨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막 이명 생기는 거, 귀에서 삐 소리 들리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버텼죠.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딴 거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2주 쉬고 서울에 올라가서 항암 치료 한 일주일 있고, 또 집에 와서 2주 쉬고, 진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28살이 인생살이 얼마나 힘들어 봤냐 하겠지만, 제일 힘들었을 때가 항암 치료 받고, 그냥 이 병이 생기고 나서 1년 동안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항암 치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누나도 힘들었고,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하고, 또 서울에 이모 살다 보니까 이모가 한 번씩 와서 음식도 해주시고 그랬죠. 가족들도 힘들어요, 이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항암 치료를 끝났어요. 다행인 건,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하면은 몸이 너무 극도로 약해져서 항암이 밀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해왔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정된 그 사이클마다 치료를 제때제때 받았었어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항암 치료 받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MRI를 찍고, 펫CT 찍고, 조영제 넣어서 CT 촬영하고, 의사 면담하고, 이제 완전히 종결이라고 하죠. 그 종결이라는 의미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일단 없어졌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끝이 났다. 앞으로 할 거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보면은 될 것 같다. 이게 종결일 거예요, 아마. 이제 저는 지금 종결인 상태고, 3개월 주기로 서울에 가서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 저번 작년 12월에 검사 1차 검사했는데 추적 검사라고 하죠. 추적 검사했을 때 이상 없었고 이제 또 약 한 달 반?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또 2차 검사하러 가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또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지 몸의 이상을 알 것 같아요. 마무리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항암 치료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에 영상으로